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킴 의원, 위원장이죠. 지금 여당이 위원장이니까. 지금 영킴 의원이 어제 제23회 북한 자유주간 원탁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북한 탈북민과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원의회 건물에서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잔혹한 환경, 조직적인 억압,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의회가 행동해야 할 도덕적 시급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고요. 영킴 위원장은 본인이 발의했던 2025년 북한 인권 재승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통과를 재촉구하는 그러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영킴 의원이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아미 베라 하원 의원과 함께 2025년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발의가 된 이 법안은 2004년에 제정이 됐었던 획기적인 북한 인권법을 다시 승인하고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아주 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잔 솔티 여사도 한마디 하긴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킴 위원장은 김정은은 오직 권력만을 알고 있고 자국민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핵무기를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는 것은 이 잔혹한 정권 아래에 갇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왜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강력하게 일깨워준다. 미국이 계속해서 행동에 나서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올해로 23회째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North Korea Freedom Week라는 것이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6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는 5월 2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워싱턴 DC 일대에서 이 북한 자유연합, 수잔 솔티 여사가 이끌고 있는 북한 자유연합, 그리고 국내외의 탈북민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립니다. 올해의 주제는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또 Truth will set them free. 이게 지금 주제입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And North Korean are leading the way. 탈북민들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직접 이것을 이끌어가야 된다. 탈북민들의 지도력을 이야기하고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정권에 짓눌려 있는데 그리고 세뇌당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보내줘야 된다. 당신들은 지금 억압당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정보들을 자꾸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이 움직이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번 주 내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요일 날 그 화제가 됐던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가 그 행사 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행사 일정에는 북핵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통일을 제시하는 정책 포럼이 있고요. 당연하죠. 통일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니까. 연방 의원들과의 인터뷰들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연방 의원들이 이 탈북민들과 탈북민 옹호 단체들의 대표들을 지금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지난 화요일에 열렸었죠. 원탁회의 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에 대한 헌화식 그리고 기도회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연이어서 계속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 연대 집회들을 개최한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행사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연방의회가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벌이는 차원의 이 행사가 시작이 됐던 거죠. 북한 자유주간이라는 행사가 그때 2004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23회째를 맞게 된 겁니다. 이 행사는 올해 4년 만에 열린 하원인권위원회 청문회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특별히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친중 반미 인사들에 의해서 장악됐다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저희가 영상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어제 보여드렸던 영상은 사실은 앞부분, 그러니까 타라오 박사의 발제 부분만 지금 저희가 발췌해서 보여드렸던 것이었고요. 그 뒤에도 이제 수잔 솔티 여사가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잔 솔티 여사의 발표가 있은 뒤에 이 크리스토퍼 스미스 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그런 movement 시간도 since we 함께 first 진행이 hosted 됐습니다. defectors on Capitol 함께 좀 Hill 보시겠습니다. in the 1990s.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we failed for decades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ose who understand the Kim family dictatorship better than any of us, those who have escaped. The regime has an 지금 Achilles 북한 heel, 자유주간을 human 하는 rights. 이유를 When 얘기하는 North 건데 Koreans understand 인권이 they were not 중요하기 born to 때문에 be 인권이 the 바로 slaves of the Kim 북한 정권의 family, but were born 아킬레스건이다. with 그게 첫 번째 God-given 이유다라는 rights of 이야기를 하는 freedom. 것이고요. Changes. Second, we now have an administration, as Taro has very eloquently talked about, in South Korea that has 두 번째 abandoned 이유가 이게 참 가슴 아픈데 한국 정부가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grave 겁니다. time for us right now that we have painfully joked that as we mark the 23rd annual North Korea Freedom Week, will we need now to establish a South Korea Freedom Week? No one on earth has a greater moral and constitutional 한국 responsibility. 자유주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 Korean people, whether born north or south of the DMZ. President Lee has abandoned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deprived his own citizens. 그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지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고 오히려 자국의 남한의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Operation Truth is not simply an effort to send material goods. It's an effort to deliver truth, hope, food, and the gospel to people isolated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s extreme blockade on information. The items delivered include rice, Bibles, USB drives, leaflets, radios, medicine, and even US $1 bills. By sea, rice bottles or containers are sent adrift on the currents. By air, leaflets and digital storage devices are sent by balloon. Gangwon Island has been one of the representative locations where such operations have been conducted on a continuing basis. I came to feel the meaning of this work even more deeply when I heard the story of Kim I-kyok, who defected with his family across the Yellow Sea in May 2023. Kim and his wife said they had found the rice bottles since childhood. In school, they were taught that these were propaganda materials sent by bad reactionaries. But to them, the rice bottles felt like proof that someone had not forgotten them, a symbol of hope, like a gift sent from heaven. As adults, they said those rice bottles were a clear sign the outside world had not forgotten us. The Lee administration has taken draconian measures to stop these deliveries by dispatching police officers to the sites of launches and labeling them danger zones, giving promotions to police who catch people trying to carry out Operation Truth, and by providing rewards to citizens who turn people in. This sounds a lot like North Korea. Dr. Schulte, thank you so very much as well. And as I said at the beginning, you have been a forc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for North Koreans, but also when the backsliding began several years ago and again now. And we are, this commission, deeply indebted to that leadership. I was the author of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which we introduced in 2014 during the Umbrella Revolution, and yet now we see South Korea voluntarily and foolishly cascading towards and evolving into another potential Hong Kong client state of Beijing. It's utter
It's ridiculous. 한국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속국화돼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스미스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places, 있습니다. it's either majoring in it or minoring in it. Do they do it in mass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tip elections? I had it happen in my own election 45 years ago when 2,000 dead people voted against me in the city of Trenton. How did we know? The number of people who voted versus how many were on the rolls in precinct after precinct after precinct. You know, there were maybe 450 people registered, 510 voted. And it was a pattern, and I could not get anybody to bring action to stop that, to hold people to account. But we had all those names excised from the rolls as a matter of they're dead. How could they be voting? So it happens everywhere. But to think that South Korea, is embracing policies that would enable that kind of fraud to produce an election result is outrageous. They're our friend and ally. We love the South Korean people, but we hate it if the government is becoming now a tool of Xi Jinping and Kim Jong-un, which it 한국 정부가 시진핑과 김정은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On the ambassador 대단하죠. designate Michelle Steele situation in Korea. Again, the DPK and that side, they're trying to sabotage that. So there's already a movement, and Korean media, major media like MBC and JTBC, they're already spreading lies about this. There is a relatively new organization called KIPEC,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In Korean, they actually use the word Korea-US, and it makes it sound like it's actually lawmaker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rking together for common purpose. That's what the organization sounds like in Korean language. But in English, the US is missing. Well, it turns out that this is a lobbying organization that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created because the website claims that it is registered under FARA,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And a whole bunch of them left yesterda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with, under this umbrella. And there are several possible items that they may want to influence. And I think one of them is the regarding Ambassador Designate Michelle Steele. The other one is Coupang, which is an American company that is it's like an Amazon in Korea, and they were discriminating against an American company in favor of Chinese companies like Temu and Alibaba. So that may be another, because 50 U.S. lawmakers signed a letter recently, delivered that to Korea, saying don't discriminate against U.S. companies. So that's another issue. And the other one is an ongoing thing. They have tried to get the U.S. to pass the end of war declaration, which sounds good on paper. Oh yeah, everyone wants to end the war, everyone wants peace, but that's not what that really is. The implication is basically ending the alliance and remov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 So, which makes it really, which would make the PRC, the Communist China and North Korea very happy. So those three might be the issues why they're coming to the United States. Should we link human rights deterioration in South Korea with trade? I'm fighting hard. I've been doing it for years vis-a-vi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s been a bipartisan effort back in the 80s when, unfortunately, human rights was delinked from human rights on May 26, 1994, by President Clinton. That's when we lost China, in my opinion, because then they said, all they care about is the almighty buck and dollars and profits, not human rights. It's an afterthought. But should we be looking at South Korea as a place where we should have linkage to human rights to our trade policy? Yes, absolutely. I think so. It's because they are not separating human rights from anything else that they're doing. It's all part of a entire campaign, this whole picture. I mean, we sanctioned some Thai officials for the repatriation of some Uyghurs, I think about 3 or 4 months ago. And we should sanction the Chinese officials that are carrying out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we have to do that, because that would, to me, would stop it, because China is really sensitive that
they know what they're doing is wrong. They're basically complicit in murder. And I think that's a step, something easy that we can do. Any names that you have, because we could ask the State Department to impose Magnitsky sanctions on those individuals, the more specific, the better, and I will personally convey it to the right people. You do it too, but I'll do it as well, because I agree. And I've also called on the UN repeatedly. We do have a lot to do in follow-up. Thank you for your extraordinary leadership. It really make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I do hope that the White House, the State Department, I know Marco Rubio well. I think he's a very good man. I think he gets it, but he's wearing a lot of hats right now. But we can't neglect this. This has to be, we need to pivot and do so aggressively. And of course, all the lobbyists are going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sell a false image of the Lee presidency. They're very good at that. We need to resist that disinformation as well. So thank you. This hearing is adjourned. 예, 스미스 위원장이 이날 청문회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이재명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자기 이미지를 꾸며보려고 여러 가지 로비 활동을 벌이게 될 거다.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뭐 로비 활동하려고 국회에서 직접 로비 단체를 미국에다가 만들어 놔봤자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확실하게 이해한 겁니다. 제재 대상 명단 달라, 명단 내가 직접 신고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고요. 이 인권 문제를 실질적인 어떤 경제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경제 문제와 인권을 실제로 연관지어서 무역 교역의 문제까지 영향을 주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불법 노동 문제, 인권 유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스미스 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한 이야기가 이게 전환해야 된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되고 세상이 지금 다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재 대상, 그러니까 인권을 가지고 과거에 한반도에서는 북한 인권만 가지고 제재 얘기를 꺼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싹 바꿔서 남한에도 제재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인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목은 북한 자유주간인데 이 행사가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많은 의원들한테 남한 자유주간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남한에 지금 인권 침탈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 어쨌든 나서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지렛대로 무엇을 사용을 하느냐? 무역, 교역 문제, 관세 쓰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각종 제재 조치 취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긴장을 좀 해야 되겠죠.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올해 있었던 이 북한 자유주간의 행사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스미스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후속 조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한 그 후속 조치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저희가 지금 기다려 보겠고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